안녕하세요. 조이동물의료센터 이영선 외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형신경외과과장 한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소형견에서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품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포메라니안, 푸들, 말티즈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되게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좀 작용을 하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 자체는 딱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나 슬개골 탈구다 하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발달상의 질병이기는 해요. 점점 이제 애기가 커가면서 슬개골이 점점 빠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막 뼈가 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전적 소인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애기가 커가면서 나타나는 게 슬개골 탈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만큼 소형견에서는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는 내측 탈구가 되게 비율이 많고, 대형견에서도 내측 탈구는 있습니다. 그만큼 슬개골 탈구가 강아지의 뒷다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가지고 제가 O랑 X 둘 다 들었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손으로 하는 정형검사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단계에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3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단계인 환자한테서는 어떨 때 수술을 할지가 조금 애매해질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절룩거리는 파행을 보이거나 아니면 통증 반응, 일주일 이내에 한 3번 이상 이런 임상 증상이 보일 때에는 수술을 하라고 지시가 되기는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진단을 받고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듣고 싶으시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자칫 연골이 손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에 기반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기가 슬개골 뼈 자체를 교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8에서 10개월령 이하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뼈를 절골하지 않는 수술로 좀 잡아놔주고 좀 성장이 완료된 시기에서 뼈를 절골하는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바로 집에 가고 싶으시겠지만 통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통수액도 맞고 운동 제한도 좀 하고 재활치료도 하면서 한 3일 정도 입원 권장드립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킬로 빼고 해라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친구들은 빨리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래도 체중을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그만큼 뒷다리에 이제 체중 부하도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엄청나게 급하지 않고 일주일, 2주일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살을 조금 빼고 근육량을 늘리고 수술하는 게 이후에 이제 재활이나 아기의 예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수술 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살을 빼주시는 게 당연히 무릎에 가는 부중을 줄여주면서 관절염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너무 좋습니다. 수술 초기, 극초기 한 1에서 2주 정도에는 이제 좀 수영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한다던가 부딪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수영 자체는 체중은 직접 부중이 안 되면서 관절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영을 해주시면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욕조가 있으면 그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 다이소나 이런 데서 구입하셔서 물을 완전히 수영 정도는 아니어도 다리 정도 잠길 정도라든지 해서 거기서 조금 천천히 걷게 유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게 관절 영양제 진짜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조금 뭐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아무래도 오메가3가 제일 대세였습니다. 또 오메가3가 실제로 이제 인이에서도 가장 이제 관절이나 이런 영양제로서 조금 인정을 받은 성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또 저 때는 제가 한창 조금 공부를 했을 때는 초록잎 홍합을 조금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시중에는 안티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많이 보호자님께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사이노킨이라든지 다양한 관절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영양제를 막 다양한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먹이는 것보다는 좋은 성분을 가진 영양제를 아이들이 이제 기호성이 좋은 걸로 뭐 가루 타입을 잘 먹으면 가루로, 캡슐을 좋아하면 캡슐로, 아니면 젤 타입이라든지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심하고 뒷다리에 파행이 있는 친구들은 관절 주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관절 주사 어떤 성분들이 있죠? 저희는 뭐 줄기세포 주사부터 콜라겐 성분까지 다양한 주사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술을 했을 때도 그 수술 종료하기 전에 관절 주사를 놓으면 확실히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회복되게 되고, 제 환자 중에도 수술을 한 아이는 아니지만 관절 주사를 맞았을 때 보호자님이 활력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PDRN이라고 하는 연어 주사라고 또 부르는데 네. 이것도 핫하죠. 이것도 들여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이 PDRN 주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선 외과 원장님과 제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네. 네, 이거 말고도 저는 이 조이동물의료센터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장점을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보행을 보고 분석을 하는 동물병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보행을 토대로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검사를 토대로 저희가 진단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진단을 토대로 환자 개인만의 사실 이 쓸개골 탈구도 환자마다 조금씩 뼈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다 보니까 환자 맞춤형의 수술 계획을 세운다는 게 조이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또 자랑할 만하죠. 저희 멸균적인 양압수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멸균적이고 가장 환자에 맞게 수술을 하는 수술의 공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부터 1년까지의 재활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떠한 재활을 하고 어떠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이 저희 조이 동물의료센터에서 꼭 쓸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과장님이 무려 서울대에서 신경정형외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국내에 이런 정형 전문가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직접 수술을 이제 한다는 점이 저희 병원의 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쓸개골 탈구는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람도 이제 100세 시대인데 우리 강아지들도 20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지내더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산책이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잘 뛸 수 있고 행복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보호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또 치료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조이 동물의료센터 쓸개골 탈구 수술 Q&A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